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법 선선해진 날씨라 이제 벼가 익어가며 황금 들판을 이뤄야 할 가을인데요.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계절에 정작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난데없는 폭우에 쌀가파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벼멸구까지 기승을 부려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전유진 기자가 충남 농촌 들녘을 돌아봤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야 할 논 사이사이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쟁이라도 난 듯 황갈색으로 동그랗게 파여 큰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벼들은 고개를 숙이는 수확의 계절에 벼멸구가 덮친 겁니다. 벼 줄기 즈백을 빨아먹는 벼멸구는 지난 여름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벼에 이렇게 벼멸구가 붙으면 황갈색으로 물들어 시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충남에 파악된 면적만 약 1,600헥타르. 폭염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벼멸구의 번식 주기가 빨라져 유난히 피해가 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확 14일 전에는 농약을 살포하기 어려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 수확뿐입니다. 수확이 늦어지면 벼멸구가 전체적으로 흡집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감소량을 감당을 하면서도 조기 수확을 해서 조금이나마 수확량을 늘리고자 하는. 최근 내린 폭우로 수해마저 입으면서 풍년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 충남의 지난 가을 장마 수해 면적 1,900헥타르 중 90% 이상은 벼 피해입니다. 수해로 쓰러진 벼를 수확해도 도정 과정에 쌀알이 일그러져 수확량은 70% 정도로 감소합니다. 겨우 추수를 해도 죗값을 받을 수 없어 문제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 기준 80kg 쌀 한 가마니는 20만 원이 넘었지만 올해는 17만 5천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벼 멸구 먹은 데다가 비가 오니까 그게 엎쳐가지고 수확하기가 더 어렵다. 쌀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농민들이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 앞으로 이상기후가 늘고 병충해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은 이 시름이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추진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앞으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직무실 설치,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등이 이어진다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내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합니다. 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향후 계획과 추진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건립 사업을 자문하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와 금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용 차량을 구매하는 조달청이 차 안에서 화재가 날 경우 즉각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 배치와 함께 배터리의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실험용 전기차의 바닥 배터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차량 아래쪽에 들어가 바닥 배터리 팩을 뚫고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자 불길이 약해지며 이내 사그라듭니다. 배터리 화재의 특성인 열폭주 현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장비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1시간 안에 진압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질식소화포나 수조에 의존하는 지연과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소화 기법에서 드디어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를 근본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진압 기술이 개발됐다 볼 수 있고요. 조달청은 해당 장비를 혁신 제품으로 지정했는데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빠르게 공급한 뒤 기술을 실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에 조달청은 혁신 제품 지정을 포함해 공무용 전기차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7만여 개의 공공기관에 거래되는 기존 전기차와 전동차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합니다. 정부가 11월까지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공개를 의무화한 데 앞서 오는 10월까지 제품 규격서에 배터리 원산지 정보까지 함께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했습니다. 또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신규로 쇼핑몰에 등록해 화재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 개발을 기술 혁신을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혁신 제품을 지정하고 시범 구매 확대해서 확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구매에 사용한 예산은 무려 1,70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시작된 정책이 시민들의 전기차 화재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해 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산에서 유일한 시내버스 운행을 멈췄던 업체에 대해 시민단체가 서산시 보조금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며 서산시에 즉각 환수와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산 풀뿌리 시민연대에 따르면 서령버스 회계 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연간 100억 원대의 시 보조금 가운데 2억 7천여만 원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직원의 연차를 과다 산정해 연차수당 2,20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산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서는 한편 연차수당 초과 지급분은 5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죽동 호남고속도로 44km 지점에서 국방부 소속 버스 석 대와 이들을 인솔하던 승합차 한 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신병 등 1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들이 논산훈련소에서 자원대로 이동하는 가운데 인솔 차량이 정체 구간에서 멈춰서자 뒤따라가던 신병 수송버스 석 대가 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가을은 축제로도 풍성한 계절이기도 한데요. 추석을 지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자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주말에 백제문화제를 시작으로 금산 인삼축제와 계룡시 군문화축전, 그리고 강경 젓갈축제 등 한번 가볼 만한 우리 고장 축제를 김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1955년 백제대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백제문화제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 행사장인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백마강 구들에 부여시가지, 정림사지까지 곳곳에서 70살의 백제문화제가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대규모 사비천도 행렬과 백제사비천도 페스타, 의자왕과 계산공주를 테마로 한 뮤지컬 형식의 주제공연 백제해훈, 사비궁 수문장 교대식 등 다양한 전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특히 백제문화단지에선 백제무기 만들기 체험 등 22종의 사비백제 체험이 상시 진행됩니다. 삼국시대를 재현한 왕궁은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역사문화 축제하고 다르게 부여의 백제문화제는 왕궁에서 축제를 한다는 점이 가장 특별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계룡대 비상활주로에는 높이 14m, 길이 350m, 폭 50m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전시장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무려 1,5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는데 고양시에서 열리던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올해 계룡시로 옮겨 카덱스라는 이름으로 열립니다. 굴지의 국내외 글로벌 방산기업 307개사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전 세계 34개국에서 5,000명의 외국인이 계룡시를 찾을 예정입니다. 카덱스와 함께 군문화축제와 지상군 페스티벌도 동시 개최됩니다.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본고장 금산에선 금산 세계인삼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세계인삼엑스포 광장과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산, 인삼재정 등 총 56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업을 통한 금산 인삼 푸드페스터가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연간 30만이 찾는 논산 대표축제 강경 젓갈축제도 다음 달 개막됩니다. 젓갈과 고구마를 조합한 농특산품 융합형 축제로 젓갈을 평상시보다 20% 할인해 판매합니다. 강경에 오시면 바로 가을에 노을 지는 그런 저녁의 모습, 그리고 금강의 모습, 그리고 갈대숲,
그리고 간격이 자라면 근대 역사 문화까지 텀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올해도 지역색을 살리는 가을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져 가을의 낭만을 더할 예정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남도는 어제 스플라스 리솜에서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무소가 있는 5개국 61개 기업 7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6,121만 달러의 수출 계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담회에는 도내 17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바이어들과 1:1 수출 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산업용 윤활유를 생산하는 장암칼스가 인도 바이어와 3,600만 달러 협약을, 편의점 커피 등 가공식품 기업인 자댕이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300만 달러 규모의 협약 등을 각각 성사시켰습니다. 대전 지역의 우수 기업들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2024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 머크사와 성심당, 대전 신세계 등 유명 기업을 비롯해 강소기업과 공공기관 등 300여 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채용 설명회와 함께 면접 스피치 코칭, 직무 적성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 학생들의 축제인 제17회 TJB 전국 장애 학생 음악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작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에도 전국 각지에서 16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행 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무대에 오른 참가자. 곧이어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무대에 울려 퍼집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자신의 목소리에 영혼을 담은 열정적인 무대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구성진 판소리를 뽑아냅니다. 수많은 연습과 노력으로 국악의 맛깔스러운 감성까지 그대로 표현합니다. 현란한 손동작으로 어려운 피아노 곡을 거침없이 연주하며 심사위원들 앞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중간에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 틀린 부분을 잘 당황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서 그게 좀 더 인상 깊었어요. 17회째를 맞는 TJB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에서 전국 각지 142개 팀, 165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영상 예선을 거쳐 30개 팀이 본선 경연을 펼쳤습니다. 국악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단체 부문으로 나눠 펼쳐진 이번 콩쿠르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비장애인 못지않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수준 높은 기량으로 심사위원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연주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했고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연주를 완성하는 그 모습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 부문별 심사 결과는 내일 저녁 6시 TJB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갈라 콘서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최상병의 전역 예정일인 오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30명은 최상병이 잠들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아 추모했습니다. 이들은 최상병의 묘소 앞에서 경례를 하고 동기들이 쓴 편지를 전달하는 등 끝내 전역하지 못한 최상병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6일 오후 4시 23분쯤 예산군 신양면의 한 교차로에서 마을 이장 63살 A씨가 자신의 SUV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94살 여성을 충격한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1시간 만에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4%, 면허 정지 수준에 운전면허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제3차 아시아 국제물주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우디 수자원청과 사우디 제다시에 구축 중인 물관리 디지털 트윈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수 담수화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논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수도협회와 인공지능으로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을 최적으로 운영하는 AI 정수장 운영 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지 의사를 확인하며 ISO 제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 보건센터에서 인공증식한 국가보호어류 얼음치 2,000마리를 금산군 부리면 금강 일대에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금강 일대는 얼음치 서식의 남쪽 한계선으로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금강청은 앞으로도 국가보호종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